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부연 설명 토크쇼 부산 연극을 설명합니다. 네, 오늘은 극단 따뜻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소개를 조금 잘못한 게 극단 따뜻한 사람을 모셨습니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을 지칭한 것 같네요. 극단 이름이 따뜻한 사람이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극단 이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공연하면서 따뜻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진짜 따뜻한 사람. 그리고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1인칭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사람들로 다 알고 네. 계시더라고요. 극단에 대한 설명 조금 더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할 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극단 따뜻한 사람의 연출을 맡고 있는 허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극단 따뜻한 사람의 단원인 배우 이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극단 따뜻한 사람의 단원인 배우 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부연설명 토크쇼는요, 저희가 딱 15분만 이렇게 짧게 그리고 압축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말씀이 길어지시면 제가 중간에 조금 끊을 수도 있어요.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단체 소개 살짝 해주셨는데 단체 소개 조금 더 해주시죠.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부산 청년 연극인들로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따뜻한 공연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모인 청년 단체로 출발했는데 이제 다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청년으로 시작했지만 시작했지만, 이제 어느덧 네. 그래서 어떤 극단의 어떤 작품의 성향, 색깔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극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현재 조금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는 극단인가요? 그쵸.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활력 있는 극단에서 조금 농후한 극단으로. 근데 이제 활력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네. 이제는 그 두 개가 공존하는 극단. 네, 좀 다양성이 좀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극단 같은데요. 네, 이번에 연극제를 B섹션으로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네, 혹시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연극제라는 게 사실은 부산에서 연극하는 어떤 가장 큰 제일 축제이잖아요. 근데 어떤 수상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를 보다는 어떤 새로운 창작과 새로운 어떤 연극에 대한 어떤 다른 팀들과 교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단원들의 어떤 창작 의욕이 그런 것들을 좀 성취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수상에 대해서는 크게 미련이 없으신? 그렇진 않죠. 네, 제가 수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연 제목이 네. 바람을 일으키는 작은 손 부채입니다. 창작인가요? 네, 창작이죠. 연출님께서 직접 창작? 아닙니다. 부산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유수연 작가님의 창작 글입니다. 그러시고, 네. 작가님과 협의하에 이렇게 네, 그렇죠. 공연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었고, 네. 작품 설명 살짝만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너무 연출님께만 해서 저희 배우님 질문을 할 동안 조금 생각해 두셨다가 네. 그렇게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두 분께서 이제 또 배우로 출연하시잖아요. 네. 네.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좀 극 중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하시는지. 저는 불레라는 역을 맡았고요. 이름이? 이름이 불레예요. 불레, 네. 불레라는 역을 맡았고요. 이 역할은 이제 그 위안부를 겪은 여성인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그 시대적 인물을 좀 대변한다라는 것도 있으면서 이 극 속에서 어떤 아픔을 지닌 한 여성을 제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만 들었을 때는 아직 좀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아마 작품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캐릭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요시오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일본. 네, 근데 일본 분이신 건가요? 네. 결국에는 네. 조선 사람인데 한 줄로 요약하면 일본 앞잡이. 네. 일본 앞잡이 역할. 네, 그렇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해방 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조선 사람에도 불구하고 일본 앞잡이가 되었는데 많은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이제 극중 화평인의 부모님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나쁜 역할입니다. 얼굴은 되게 선하신데 왜 하필 되게 순하게 생기셨는데 왜 그 역할을 또 주셨는지. 연기만 하면 네. 눈이 변합니다. 연기만 하면은 캐릭터가 확 변하는,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혹시 극 중에서도 일본말을 되게 많이 하시나요? 저는 안 하고요. 네, 저의 이제 상사가 이제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어를 실제로 구사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보통 외국어를 할 때 좀 힘들잖아요, 보통 배우분들이. 일본어 원래 잘하셨던 분이신가요? 그 극중 인물께서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일단 두 분의 이야기 조금 들어봤는데요. 네, 작품 이야기를 조금 들어봐야지 두 분의 캐릭터에 대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현재 늙은 불레의 시점으로 출발해서 과거로 들어가면서 긴 서사가 펼쳐지는 드라마 극이거든요. 네. 그 서사 안에 우리나라의 역사,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그다음에 6.25 전쟁 이후의 어떤 그 서사들이 펼쳐지는데 그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어떤 한 개인이 겪는 어떤 고통과 그런 서사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서사 안에 일본 앞잡이인 요시오 친구도 있고 젊은 불레 역을 맡은 불레의 아픔도 있고 사실 불레와 또 혼인을 한 하평이라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레의 어떤 서사에서 출발해서 하평의 시점과 불레의 시점으로 출발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이제 이 긴 끝 서사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고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시대가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아픔의 역사들을 우리가 너무 방관하거나 잊고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려요. 너무나 긴 서사에 많은 인물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좀 어떻다라고 정의가 내리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작품 자체가. 요즘 혹시 유행하는 드라마 알고 계시나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네네. 네. 그게 조금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그게 또 극 중에서도 아이유 배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의 그 서사를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내용이.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은데 비슷한 느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재의 나이 든 불레의 시점에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쭉 겪어왔던 또 역사적 우리 또 사건들도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가 좀 진행되는. 근데 이제 그 과거를 갔을 때 네. 하평이라는 인물 2명의 인물의 관점으로 서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하면 더 좀 설명이 보완되는 것 같아요. 그럼 불레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배역 중에 하나가 또 화평이라는 또 배우가 역할이 있네요. 네네. 그분께서도 또 인터뷰를 같이 하셨으면 또 좀 재밌었을 텐데. 네. 잘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 그 건 배우님이 네. 오신 거는 그러면 화평 배우께서 짬 처리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부끄러워가지고. 네. 또 캐릭터가 또 밝으시고 또 말씀 좀 잘하셔가지고 대신해서 오신 거겠죠. 네. 네. 연출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그 중요한 역할이신 거 보네요. 주요 배역의 화평이 부모님 또 네. 또 네. 네. 살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는 역할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은데 배우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네. 이 작품에서 보이시는 가장 관람 포인트가 있을까요? 관람 포인트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맡았는데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이 요시오가 극 중에서 말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극 중에서 죽는 장면이 있는데 네. 사실 그게 되게 통쾌합니다. 통쾌하면서도 이제 화평이가 울부짖는 그 모습이 되게 짠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 캐릭터지만 저 죽는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화평의 그 감정선을 같이 따라가시다 보면은 되게 역사적으로 뭐 아픔이나 아니면 인물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관람 포인트나 좀 인상 깊은
깊은 장면을 얘기할 때 자기 장면 잘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네,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 장면이 가장 네, 인상 깊은 장면이면서 또 그쪽 부분을 좀 네.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경진 배우님께서는 관람 포인트라고 하면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우리가 공연을 볼 때 어떤 역사적 이야기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을 저는 좀 많은 세대가 어우러져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뭐 더 멀게는 10대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엄청 멀고 사실 잊혀져가는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예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고 또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어르신들한테는 또 되게 아픔을 상기하는 이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관전 포인트라기보다는 이 극 중에 이제 인물들이 살아가는 이제 그 인생을 함께 공감하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역사적 사실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예,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공연이나 뭐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장르에서 사실상 소재로서는 조금 많이 맞아. 쓰였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연들과 현재의 지금 이 공연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이런 공연은 조금 심파적으로 조금 끌고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그게 제가 지금 하면서 드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연출님은 어떤 걸 더 치중해 두고인지 제가 이것까지는 안 여쭤봤는데 저는 저희 극이 사실은 그 인간의 어떤 이 시대적 문제 말고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다 아픔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구 하나의 아픔에 치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온 어떤 이 극 중의 인물들이 다 각자가 그 아픔이 크든 작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저는 이 극이 그 뭐 아픔이나 어떤 뭐 분노 이런 것들만 뭐 고발하거나 이런 호소하거나 그런 것을 넘어서 희노애락이 저는 이 극에 많이 저희가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좀 보면서 뭐 화나고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웃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극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들이 저희가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돼서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다른 시대극이랑 뭐 특별하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 극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면서 작품에 임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건도 여기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네. 사실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에도 더 조금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연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작품에 좀 관람 포인트가 있을까요? 배우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또 이미 얘기를 들었고. 방금 배우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많이 사용됐던 소재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품들을 들어봤을 때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한가 어떤 정서를 건드리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작품은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 사실과 그 안에서 무너지는 어떤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잊진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게 또 반복되더라도 현대와 과거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 공연의 관람 포인트고 그 메시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 관람 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연극이다 보니까 이 역사적 사실에만 중점이 쥐는 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와 무대와 조명과 소품 활용들이 어떻게 연극적 미학을 가지고 철학으로 풀어나가는지를 좀 보시면 공연의 어떤 관람 포인트, 그다음에 재밌는 요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원래라면 좀 가벼운 공연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가볍게 장난도 좀 치면서 인터뷰도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연 따라 또 인터뷰도 조금 따라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소재를, 사건을 또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함부로 장난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또 좀 생각나는, 연습을 하시면서 진행되는 동안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나요? 에피소드요? 딱히 없었던 걸로.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연출님께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빅섹션에서는, 이번에 그 청년 그 뭐죠? 사업 이름이 뭐였죠?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청년 배우를 한 분 캐스팅 하셨는데, 그 배우분도 한번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직접 모시고 싶긴 한데, 연출님께서 한번 어떤 배우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은 이혜빈 배우인데요. 네. 굉장히 맑고 어떤 순수한 영혼을 가진 배우인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또 미인입니다. 하고. 그럼 인사하기 직전에 한번 같이 모셔서 인사만 같이 하면 되겠네요? 난리 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품 소개 짧게만 이제, 작품 이야기, 제목 이야기 하시면서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네. 저희 작품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을 일으키는 작은 소원 부채입니다. 저희 연극에서 작은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풍이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극단 네, 나와주시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난리가 나는 네, 그 미모의 청년 배우입니다. 네.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이혜빈입니다. 네, 부산에서 난리가 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극단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